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우선 에어프레미아 채용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쭉 할 건데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 관련된 이벤트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원자분들에게는 확실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해당 이벤트에도 참여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열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거의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채용입니다. 바로 에어프레미아 채용.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내에 5월 말에 채용을 하게 될 거다라는 공지사항이 떴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이나 면접 방법, 그리고 채용 인원수가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이제 7월 중순에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은 50명. 신입과 경력을 포함해서기 때문에 약 한 40명, 10명 이 정도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까지 이제 채용 공고가 뜨려면 약 한 열흘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넉넉히 그냥 무엇이 뜰까 걱정되고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전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프레미아에서 20년도 채용 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제가 20년도에는요 에어프레미아에 4명의 합격생을 만들었었습니다. 객실 3명에 이제 여객 서비스 직무, 운송직 1명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제주항공 전국에서 21명 뽑았을 때도 3명의 합격생을 만들었었고요. 사실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이야 최근에 막 50%, 60% 가까이 이제 전체 인원의 합격생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 이전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이제 객실 승무원 채용은 꾸준히 이제 모든 채용의 10% 이상은 저희 스튜디오 테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프레미아 채용 관련된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해본다면요. 이 채용의 어떤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면접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플라이 강원도 지난번에는 3차였지만 이번에 2차만 했었죠. 이처럼 에어프레미아도 2차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수기자소서와 자기소개 영상 촬영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어프레미아의 지난번 채용에 있어가지고 정말 상세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스펙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나이는요 20대 초중반부터 30대 가까이 되는 2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었지만 2년제 출신은 조금 소수, 4년제 출신이 대다수이고요. 토익 점수는 900점대 이상 다수, 또 800점 중후반 이상 대다수, 700점대는 단 2명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2 외국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정말 높은 성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영어 성적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스피킹도 기본 오픽 IH 그리고 토스도 레벨 7의 경우가 많았고 실제 제 합격생들도 스펙이 그 즈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30대도 오케이. 그래서 30대 초반의 남자 승무원이 이제 에어프레미아에 제 학생이 합격했었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스피킹 관련된 성적을 급하게 따야 합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 레벨 7이 자꾸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오픽이라도 한번 따보길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제 오픽 할인 코드가 있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2205 TEDDY 이렇게 대문자로 쓰시면 이제 오픽 사이트에서 약 4,000원 정도 할인이 가능하니까 그거라도 좀 절약해서 스피킹 간격이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좀 보실 수 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전의 전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서류 전형입니다. 당시 수기 자소서와 영상 촬영 1분 30초짜리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탈 스펙을 추구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정말 지원자들에게 갑질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뉴스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어찌됐든 회사가 원하면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죠. 다만 이제 자필로 쓰다 보니까 이걸 대신 써주는 업체들 비용을 받고 하는 것도 생겼었고 이제 영상 촬영도 전문 스튜디오에 전문 장비 이런 대여 때문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자, 자기소개는 항목이 또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본인의 경쟁력, 장단점, 그리고 에어프레미아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시
이런 주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한 2개에서 3개 선정해서 500자에서 700자 사이로 잘 구성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깔끔하게 글만 쓴 분도 있고요. 안에 그림이나 이렇게 화려하게 본인의 어떤 탤런트, 재능을 어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합격한 친구들에게, 아니죠,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에게 반드시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스펙은 반드시 기록해라. 이 지원서 내에서 스펙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자기소개서에서라도 좀 어필해보자 라는 취지였죠. 그래서 제가 학교, 학점, 전공, 외국어 성적, 자격증, 직장 경력 이런 부분들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이렇게 좀 자소서 상단에 오른쪽쯤에 배치시켜라 라고 했었고, 실제 서합자들 중에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기 자소서를 요청했던 이유가 이 글씨체, 필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는 대표님의 어떤 가치관으로 적용된, 진행된 채용 방법이었다라고 하네요. 자기소개 영상은 약 90초 분량이었고요. 저는 이제 멋진 말을 하기보다는 너무 막 화려한 영상미를 담기보다는 본인의 매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라 라고 했었죠. 실제로 제가 이제 자기소개 영상을 할 때 콘티, 그리고 대본, 소품, 장소, 도구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기획을 해줬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기획을 했고, 무엇보다 이제 본인의 이미지, 표정, 목소리, 그리고 전달될 수 있는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정말 100번씩 시켜서 영상 촬영을 이제 만들고 제출까지 했었죠. 그때 제가 촬영도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전문 장비로 좀 도와주기도 했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플을 쓰지 마라 라는 요청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예뻐 보이지만 부자연스럽지 않게 했던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합격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이건 제가 자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화상 면접, 1차 면접이죠. 탈락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 성적에 대한 스펙 증빙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화상 면접에서 영어 질문을 그냥 때려 박습니다. 정말 많이 물어봤죠. 면접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어 질문을 조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운에 대한 복불복이 좀 컸었습니다. 약 한 명당 15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1대1로 진행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자기소개 영상에서는 뭐 편집, 어플 촬영할 수 있지만 이제 동영상 화상 실시간 면접은 본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이미지를 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또 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화면상의 비율로서 이제 키가 좀 커 보이게 나올 수 있는 그 비율 구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유튜브 댓글에 제가 또 화상 면접 잘 보는 방법 영상 만들어 둔 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링크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상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이때 전달되는 음성, 음질, 그리고 이 영상의 화질, 품질 이런 부분들이 또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이제 막힘없이, 끊김없이, 딜레이 없이 이렇게 좀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면접관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본인의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이 강서구 발산 쪽에서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아예 방 한 개를 통째로 이제 면접 룸으로 만들고요. 그때 이제 커튼 이런 거 딱 치고 아이맥 컴퓨터 최신 사양으로 딱 두고 카메라도 좋은 거 쓰고 조명도 딱 켜고, 그래서 이제 온전히 이 화상 면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시간대가 겹치면 가끔 또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개인 폰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갖춰져 있는 공간에서 했을 때 합격률이 굉장히 더 좋았고요. 실제 이제 면접관의 말을 잘 못 들어서 이 품질이나 음질이 잘 좋지 않아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탈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이런 점은 제가 그냥 광고가 아니라요. 인터뷰 박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부산 서면점은 제가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는 강남 신촌 종로점 있으니까 화상 면접, 예를 들어 뭐 이 에어프레미아 화상 면접뿐만 아니라 하게 된다면 이외 여러 화상 면접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좀 갖추어진 공간에서 온전히 면접에만 집중할 수 있고, 보는 사람도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면접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광고 아니고 정말 진실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직접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영어 질문은요, 정말 많이 받은 분들은 10개까지 받았습니다. 쉬지 않고 외항사 CV 드롭 이런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게 받은 분은 뭐 2-3개 정도. 그래서 영어에 대한 기본 소통 능력과 실력을
반드시 체킹하는데 원어민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는 소통 역량과 영어 실력을 요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도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경험에 대한 질문, 본인에 대한 질문, 인성에 대한 질문, 팀워크에 대한 질문, 직장 경력에 대한 질문, 롤플레잉까지 그냥 1차, 2차, 3차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물어보는 체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에어프레임이야 기출문제 공유 이벤트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영어 답변 준비뿐만 아니라 1차,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답변들이 좀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 질문을 보면 자기소개서 나중에 항목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까 고민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화상 면접에서 탈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학생들은 영어 답변을 정말 스파르타로 저는 외우게 시키고 못 외우면 혼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져 있다 보니까 통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저희가 좀 특정한 공간에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지 예상보다 많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지만 실제로는 2차 면접이죠. 토론 토익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토익 면접은 제가 또 이전에 에어로케이 영상을 이제 관련해서 올리면서 토론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 제 블로그 글에 가서 보시면 좀 참고해서 에어프레미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토론보다는 토익 쪽으로 갔습니다. 외항사 스타일의 면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내부 인력 중에서 이제 외항사 출신의 그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핵심 인력을 역할을 맡기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이제 토론 토익 면접은 뭐 인성도 보지만 직무 역량도 같이 볼 수 있고 팀워크 이런 것들 본다라는 거. 당시 주제는요. 이제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수일 내에 구조될 것이다. 뭐 10몇 가지가 넘는 물건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이 중에서 몇 개를 들고 나가야 된다면 어떤 것을 챙겨 나갈지 토의해봐라. 또 우리는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다. 근데 이 지역 내 모든 호텔이 만실이다. 우리 호텔은 딱 2개의 객실이 남았다. 그런데 뭐 7, 8명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저마다의 역할이 달라요. 뭐 대통령도 있고 파티걸도 있고 그리고 임산부 노약자고 다양하거든요. 2명 누구 선정할 것인지 선택해라.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합격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사회자나 최종 결론 발표 혹은 제가 늘 토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의 문제 해결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합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토론 토의만 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질문을 이제 지원자에 따라 좀 다르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소개서 보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토론하면서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찝어서 기억해뒀다 면접관이 되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죠. 자, 사실 이제 토론 토익 면접도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최종까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꼬리 질문, 아까 앞에 토론 토익 끝나고 나서 받은 질문의 뭐 정도나 유무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막 극명하게 갈렸던 것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제 최종 면접이 가장 아쉬웠어요. 저희는 최종 면접을 꽤 많이 올라갔음에도 좀 많은 인원들이 탈락을 했죠. 정말 실력으로 최종까지 갔는데 최종이라는 벽에서 무언가 좀 막혀있는 느낌을 솔직히 받은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면접이 좀 짧기도 하고요. 너무 간단하기도 했고 뭔가 좀 정해진 짜여진 느낌이 있었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제 면접관은 뭐 사장님 대표님도 있었을 거고 아마 투자자들 또 핵심 투자자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 중년 남성분들이 있었다 했거든요. 또 인성 위주의 질문을 보기 때문에 막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본인이 이제 답변을 해도 좀 많이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았고 무언가 이제 이 면접을 봤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뭐 좀 제가 유튜브 상에서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런 느낌을 받았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임원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도 제가 꽤 많이 들고 있고 이 이벤트에서 정리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임원 면접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면접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면접 한 번 보는 그것과도 비슷하고요. 일반 항공사에 뭐 대한항공으로 친다면 임원 면접, 최종 면접과도 비슷한 느낌. 이렇게 이제 채용이 진행되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복잡한 단계를 좀 간소화시켜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제가 약 11개월 전에 이제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티웨이 항공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좀 자극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도 에어프레미아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건 모든 항공사들의 채용에 있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적어도 유튜브에서 언급하는 그런 정보들은 카더라 이런 게 아닌 정말 확실한 정보들만 전달을 드린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채용이 빨리 떴어야 됐지만 이제 보잉사에서 항공기 도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이게 뭐 자동차도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출고하는데, 비행기가 출고하는데 딜레이가 되는 건 어쩌면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시간을 최대한 버텼던 거고요. 에어프레미아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흘려듣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번 채용에 좀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영어 성적부터 이제 면접 준비까지 많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호흡하고 또 협력하면서 어쨌든 이번 채용도 끝까지 제가 옆에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자본금을 확보를 했고, 24년까지 보잉 787 10대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앞으로의 그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프레미아 채용을 많이 기다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온라인 특별 클래스 진행할 거고요. 자소서 첨삭 관련된 것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후에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특별 클래스 또한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또 이번에 플라이 강원을 통해서 학습하셨겠지만 서류 합격 후에 바로 이렇게 면접으로 이어지는 준비 기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저는 이제 가장 빠른 정보들을 늘 먼저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늘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아래 댓글에 자세히 달아둘 거니까요. 댓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기출문제 관련된 거 꼭 정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서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런 번거로움도 여러분들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의 번거로움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받을 수 있는 보상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관련된 내용은 아래 댓글로 제가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기간도 함께 명시해 두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에어프레미아 채용이 뜨면 또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도 하고 여러 정보들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